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죠. 나이가 들면 사랑도 시들해진다고. 이 나이에 무슨 설렘이냐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심장은 나이를 먹어도 가슴 뛰는 감정까지 늙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병수 59의 남자입니다.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성실했습니다. 아침 6시면 저절로 눈이 떠지는 사람. 젊을 때는 공장과 사무실을 오가며 하루도 허투루 산 적이 없었고 지금은 오래된 아파트 한 채와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 조용한 노후를 살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살. 병수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자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윤자. 병수와 같은 나이 59이었습니다. 작은 체구에 말수가 많지 않았고 젊을 때부터 혼자 작은 식당을 운영해왔습니다. 자식은 없었어요. 남편과 일찍 헤어진 뒤로 평생을 혼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손님을 대하는 눈빛엔 늘 가족을 대하듯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오늘 힘든 일 있었어요? 다음엔 또 오세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해도 가게 문을 닫고 나면 오늘도 잘 버텼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파크골프 동호회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엔 인사만 했어요. 어디 사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그 정도였습니다. 병수는 윤자가 공을 치는 걸 가끔 봤어요. 조용히 진지하게. 실수해도 혼자 웃으며 다시 치는 모습이 왠지 마음에 남았습니다. 윤자도 병수를 알아챘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에 나와서 같은 자리에서 연습하는 사람. 말은 많지 않지만 인사할 땐 꼭 눈을 마주치는 사람. 어느 날 병수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저기 매점 커피 괜찮던데. 윤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매점 커피 한 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후로 둘은 자주 만났어요. 파크 골프를 치고 나면 커피를 마셨고 가끔은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특별한 대화를 나눈 건 아니었어요. 요즘 몸은 좀 어때요? 그냥 그렇죠, 뭐. 그쪽은요? 저도 비슷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병수는 공을 치다 말고 윤자를 찾게 됐고 윤자는 병수가 오지 않으면 괜히 마음이 허전해졌습니다. 왜 오늘은 안 오셨지? 혹시 어디 편찮으신가?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다시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좋은 사이가 됐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고 다니지도 않았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같이 커피를 마시고 같이 걷고 같이 웃었습니다. 병수는 윤자와 있으면 마음이 편했어요. 뭔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됐고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윤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혼자 버텨온 사람이었지만 병수 앞에선 조금 약해져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좀 피곤하네요. 그럼 쉬어요. 내가 커피 사올게. 그런 작은 배려들이 윤자에겐 큰 위로였습니다. 가끔씩은 짧은 여행도 다녔습니다. 평일이라 사람 없는 바닷가, 이름 모를 시골 펜션. 윤자는 그럴 때마다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이 다시 올 줄은 몰랐어요. 병수는 대답 대신 웃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충분히 전해지고 있었으니까. 어느 날 저녁 펜션 앞 작은 테라스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윤자가 조용히 물었어요. 병수 씨는 결혼 안 하셨어요? 병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했었죠. 오래전에. 근데 일찍 떠났어요. 아들 어릴 때. 그렇구나. 그래서 혼자 키웠어요.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죠. 다른 건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윤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식당만 보고 살았어요. 남편이랑은 일찍 헤어졌고 자식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병수가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버티는 게 아니라 살고 싶어졌어요. 윤자 씨 만나고 나서 윤자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나온 삶에 대해, 힘들었던 순간들에 대해, 그리고 이제는 조금 행복하다는 것에 대해. 그건 고백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이 있으니 좋다는 확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병수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혼자 키웠어요. 엄마 없이 자란 아들.
그래서 더 애틋했고,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병수는 윤자의 존재를 쉽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들한테 어떻게 말하지? 혹시 오해하면 어떡하지? 고민만 깊어졌습니다. 그러다 들켰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요즘 자주 외출하고 전화할 때 목소리가 밝아진 걸.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아버지가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봤습니다. 아버지, 저 여자 누구예요? 병수는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윤자라고. 좋은 분이야. 좋은 분이요? 아버지,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혹시 돈 보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던데.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니야. 윤자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나이에 사랑이 뭐가 있어요? 그냥 외로워서 그런 거잖아요. 병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윤자를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단정부터 지었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그 여자 어떤 사람인지. 그럴 필요 없어. 아버지, 저 걱정돼서 그래요. 아버지가 혹시 속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병수는 설명하려 했습니다. 윤자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하지만 아들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 여자랑 계속 만날 거면 전 아버지 못 봐요. 그 말이 병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생 혼자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없이 자라게 해서 미안했고,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었던 아들. 그 아들이 지금 자신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병수는 윤자를 만났습니다. 윤자 씨. 윤자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병수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분이 반대하시는군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저라도 제 자식이 그러면 걱정할 거예요. 하지만 윤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수 씨, 괜찮아요. 전 이해해요. 그날 이후 병수의 마음은 갈라졌습니다. 사랑과 혈육 사이에서, 윤자와 아들 사이에서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수는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오래 살았던 집이었어요. 아들과 함께 살았던 추억이 가득한 집. 하지만 병수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팔아서 그 돈의 절반을 아들에게 주기로. 아버지, 왜 이러세요? 너 결혼할 때 필요할 거 아니냐? 미리 주는 거야. 아버지. 그리고 나는 내 남은 인생 내가 선택하고 싶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수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윤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윤자 씨, 나 결정했어요. 이제 우리 당당하게 만나요. 나 아들한테 정리했어요. 하지만 윤자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병수 씨. 왜요? 이제 그만 만나요. 뭐라고요? 윤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미안해질 사랑이라면. 난 싫어요. 윤자 씨, 그게 무슨. 아들분한테 미안해하면서 날 만나는 거,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냥 집착이에요. 아니에요, 난 진심으로. 알아요. 근데 그게 더 슬퍼요. 우리 이 나이에 누군가 상처 주면서까지 사랑해야 하나요? 병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안해요, 병수 씨. 저도 당신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는 안 돼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병수는 며칠 동안 윤자에게 연락했지만 윤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윤자는 작은 10평 남짓한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식당도 정리했어요. 더 이상 바쁘게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책을 읽으며 보냈습니다. 창가에 앉아 햇빛을 받으며 가끔 병수와 갔던 여행지를 떠올렸습니다. 웃고 있던 병수의 얼굴. 아무 말 없이 걷던 그 시간들. 그때가 좋았는데. 윤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병수가 아들과의 관계에서 평생 미안해하며 사는 걸 원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겠지. 병수 역시 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집은 넓었지만 마음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곁에 있었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서로 상처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침묵만 늘어갔습니다. 아들아, 밥 먹어라.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모르겠다. 연락 안 돼. 괜찮다. 이게 맞는 거야. 하지만 병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윤자를 찾아갔습니다. 아들은 윤자의 집 앞에 섰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웃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 사시던 분,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아, 그분. 며칠 전에 이사 가셨는데요. 어디로 갔는지는 저도 몰라요. 아들은 그제서야 느꼈습니다. 윤자가 욕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으려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냥 아버지를 좋아했던 한 사람이라는 걸. 아들은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만나세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늦었다. 아버지, 윤자가 떠났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다.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병수는 그날 이후로도 윤자를 찾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윤자는 조용히 다른 도시로 떠났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다시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겠지. 윤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중년의 사랑은 더더욱 그렇다는 걸. 두 사람은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나이가 있을까요? 59의 가슴도 뜁니다. 60의 눈물도 뜨겁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세상은 쉽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사랑할 자격에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